안녕하세요. 정시윤입니다. 코로나19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탠포드의 HI 휴먼 센터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코비드 19 앤 AI 버추얼 컨퍼런스 두 번째 리뷰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션 1 랜드스케이프 앤 프레이밍 전체적인 틀을 보는 쪽에서 좋았던 발표 하나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미셸 베리라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글로벌 헬스 디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헬스 디렉터가 이분께서 이제 발표를 하신 내용이고요. 재밌게도 우리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네 개의 그 나라를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후베이 성이죠. 그리고 우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빨리 퍼졌고, 이 나라들이 빨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조금씩은 다른 방식으로 잘 대처를 했는데, 여기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발표한 게 이제 싱가포르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 발열 체크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글로도 그 많이 했었나 봐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전략 몇 가지가 컨테인먼트, 이게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 항공 운항과 관련된 제한 조치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돌아오는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14일간 있도록 격리 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온도 재고 이런 거 했었고, 동시에 테스트도 굉장히 빠르게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많이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공공병원에서 테스트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예, 그리고 뭐 대충 하루에 한 2,000개 정도까지 테스트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쿼런틴, 이게 격리죠. 격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그런 거는 안 해도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집에 있으면은 그 마스크 관련된 것들도 주고요. 그다음에 일단 걸렸으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반드시 병원에 또는 격리 시설에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매일매일 싱가포르 달러로 한 100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한 75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격리가 되니까 이제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그 상기도 증상이 있으면 네가티브라도 무조건 쿼런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앱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쓰면 된다는 것들을 GPS 이용해가지고 좀 관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국처럼 신기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다시 도시국가에 가깝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이제 장점이기도 한 부분인데, 굉장히 통일된 목소리를 많이 내줬고, 매일매일 같이 왓츠앱을 이용해서 메시징을 해줬고, 그리고 잡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야기들 뭐 만화 이런 것들 많이 발간해서 많이 알리려고 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 비슷했는데 이게 좀 재밌었는데요. 트레이스 투게더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이 우리나라의 이제 자가 격리 앱하고 좀 다른 점이 21일 동안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종류의 앱인데, 이게 블루투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양상이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근처에 오는 것만으로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류였고요. 그다음에 62만 명 이상에게 설치가 됐고, 이게 이제 또 더 잘한 거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했고, 뭐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싱가포르는 전체적으로 봤다면 우리나라를 특별히 이제 신기하게 바라본 게 리거러스 테스팅. 정말 테스트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을 바라봤더라고요. 특히 뭐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드라이브 스루, 움직이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10만 키트 이상,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테스트할 수 있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테스트할 수 있는 전략이 이게 받쳐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된 것이 우리나라에 600개가 되는 테스트 센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30만 개 이상 했고 하루에 15,000개 이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역시 또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돈을 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하이테크 서베일런스를 했다는 것들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했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병원 같은 데에서 학습학 같은 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주는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종류들 그리고 일찌감치 특별 법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처리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굉장히 좀 대비되는 전략들을 펼쳤죠. 예, 완전히 그냥 성 전체 그리고 주요 도시를 움직임을 막아버린 조치라든지 그리고 중앙 집중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병원 3개나 새로 지었고 임시병원 16개 지었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전략이죠. 또 한 가지는 중국도 하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우리나라나 싱가포르가 이제 앱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했다면 드론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감시 시스템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한 거고 그다음에 움직임이라든지 소셜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 같은 것들을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쪽의 기술을 많이 활용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소셜 디스턴싱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제한한 거. 여기 이제 리스트밴드, 뭐 손목밴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중국에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갖다 활용을 하게 되니까 코비드 19 양성 케이스에 대해서 매일매일 퍼블릭 프레스 릴리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 굉장히 그 사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르스 때 좀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사스 메르스 등을 거치면서 광범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모두들 격리를 갖다가 이제 물리적인 그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술이라든지 정책을 총동원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공격적으로 테스트를 했으며 투명하게 케이스 리포트를 하게 만든 거 그리고 굉장히 꾸준하면서도 자주 일반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일부 이제 좀 우리가 알기로는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도 좀 전략을 변화시켜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3,300명 정도 인구를 갖고 있는 보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2020년 2월 23일부로 이제 격리를 한 거죠. 자기네가 이제 자체 격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그 내부에 있는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아주 집단적인 테스트를 감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지냈더니 3월 23일에는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 단위로 해서 굉장히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테스트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지를 보여준 케이스고요. 2월 29일 날 같은 경우에 뭐 3% 정도의 사람들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나서 0.25%로 줄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성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각각 조금씩 다른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케이스가 중국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고 있고 테스트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인도는 도시를 닫아버렸는데 이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나가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되려 이거 퍼뜨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타이완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적인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타이완이 여기 안 들어간 이유는 아마 이 발표에서 타이완 쪽 관련된 걸 따로 발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발표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발생을 한다면은, 국가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리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뭐 대기 오염이라든지 기후 변화,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 높은 팬데믹 이런 것들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글로벌한 수준의 공유 뭐 정부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그 구조, 거버넌스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래에 있어가지고 우리 헬스가 단단히 이제 개인에 대한 헬스뿐만 아니고 환경에 대한 부분, 동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지구 전체에 대한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이거를 잘 처리하려면 어떻게 땅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뭐 숲이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과 함께 전부 감염병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최근에 거의 동물에서 인간한테 넘어오는 그런 전염병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동물의 건강에 대한 것에도 신경을 쓰고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든지 두려움보다는 증거 기반을 통해서 굉장히 커뮤니티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적응하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